감사하고요. 자,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먼저 누르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가지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청자분들. 자, 오늘 좀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뭐 여러가지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좀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1시에 발표될 제조 구매자 대판지수 중요한 지표가 남아있습니다. 자, 제조업 부분 좀 중요한 지표가 11시 잠시 몇 시간 후에 발표가 됩니다. 자,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지켜보고 좀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6월 2일 오늘 11시에 발표가 됩니다. 자,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50 이상으로 확장 국면으로 전환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1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장 국면입니다. 전반적인 선행 지표가 확장 국면을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은 이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뜬금없이 오늘 또 오후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사임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기 루머가 좀 돌고 있죠.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임설이 인터넷상에서 확산됐습니다. 그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중간에 이거 또 제롬 파월이 지금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 이제 사임하는가 뭐 이게 또 나오면서 좀 뭐 근거 있는 소문인지 이게 좀 뭐 술렁이었는데요. 일단 오늘 내일 새벽 1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될 텐데 자, 몇 시간 후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 변동성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전문가는 파월 의장이 갑자기 사임할 경우 시장 금융에 대한 충격이 올 것이다. 하지만 페드 수장의 급작스러운 교체는 미 달러의 전반적인 전반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할 수가 있고 폴리마켓에 나타난 그런 지표는 변동성이 없습니다. 파월이 사임한다가 15%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뢰가 지금 뭐 파월 사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퍼드다. 자, 그리고 롱 포지션에 누군가가 퍼드를 지금 퍼뜨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폴리마켓에서 나온 뭐 파월이 해임할 것인가라는 확률은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퍼드에 불과하다. 자, 그러나 그래도 이게 근거 없는 얘기지만 혹시 또 파월의 교체는 뭐예요? 시장의 금융 충격보다는 일단 코인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호재로 볼 수가 있겠죠. 뭐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호재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접하신 분들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새벽 1시에 발표될 파월이 또 어떤 발언을 할지 그건 모릅니다.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은 살짝 어때요? 눈치 장세가 나오고 있다. 여전히 코인 시장은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자, 10만 4천 달러를 왔다 갔다. 그러니까 10만 최고점 오늘 10만 5,700 달러가 올라갔다가 지금 10만 4천 달러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보십시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가 비트코인 구조 채권을 출시하고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 상장 계획에 있다. 자, 앞으로요. 자, 지금 러시아도 코인 시장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자, 이거 또 보시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러시아 최대 은행이 지금 암호화폐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도 어때요? 달러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때요? 지금 무역 간에 러시아 본연의 채권, 비트코인 암호화폐 채권을 발행해서 지금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뭐 오늘
나올 지표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용 지표도 또한 6월 6일인가요? 고용 지표 실업률 발표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민간 고용 지표도 살펴봐야 되겠죠. ADP 민간 고용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게 소프트 데이터죠. 자, 고용 지표는 하드 데이터고요. 이런 ADP 민간 고용, 뭐 졸트 보고서 이런 거는 뭐예요? 소프트 데이터예요. 그래서 ADP 민간 고용도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고용지표 6월 4일 ADP 민간 고용 부분 고용지표 발표되고요. 그리고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고용지표가 언제입니까? 6월 6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경제지표로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ISM 제조업 지수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ISM 제조업 지표는 선행 구간에 놓여져 있다. 이거 아십시오? 선행 구간입니다. 예. 뭐 선행 지표가 지금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표는 지금 선행하고 있다. 그래서 확장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시적인 경제 지표를 우리 청자분들이 알아야지만이 시장의 방향성을 알 수 있고, 시장이 자꾸 주춤주춤거리면서 횡보장을 연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동성 측면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겠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알고 계속해서 좀 누적된 제가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귀로만 듣고 계속적으로 방송만 청취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동성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유동성 자체가 지금 글로벌 리스크, 뭐 관세 리스크로 자금이 막대한 자금이 풀리면서 어때요?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일, 그죠? 6월 3일, 내일 이제 누가 될 것인지 나올 텐데, 이제 대통령 발표되면 뭐예요? 30조 푼다고 했죠? 30조의 경기 부양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경기 부양을 쓰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 글로벌 대선이 지금 각국 나라별로 몇몇 국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이번에 누가 되던 간에 암호화폐에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암호화폐의 뭐 발전을 위해서 ETF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 바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암호화폐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다. 그리고 비트코인 매수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 저 보시면 이번에 몇 시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자, 비트코인을 그렇게 지지했던 이 대선 후보죠. 자, 박빙의 구간에서 폴란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분. 이 비트코인 지지하는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이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굉장히 유대 관계가 좀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보로스키가 폴란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친 코인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지금 하루하루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자, 마이클 세일러가 드디어 비트코인을 오늘 구매를 했죠. 7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 트래커 차트가 나오고 나서 어때요? 바로바로 어때요? 매수를 하죠. 자, 일반적으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매수하면 뭐다? 좀 떨어진다. 이건 뭐다? 과학이더라. 그죠? 자,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오늘 매수했습니다. 그럼 또 반등세가 또 나오겠죠? 또 나옵니다. 이게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번 경제지표 구간 오르고 내리고 반복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도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비트코인도 빠지고 이더리움도 빠지고 개별 알트들은 좀 오르는 종목이 있고 대다수가 좀 많이 빠졌죠.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 메이저의 연속적인 상승인데요. 자, 메이저는 오르면 떨어지고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인 그 구간이 나오고 있지만 이더리움이 전반적으로 어때요?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지금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번은 이 전고점을 뚫어주는 어때요? 500만 원 가까이 올라온다. 변동성이 이렇게 누를 때도 크게 나오고요. 오를 때도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 상승폭이 어때요? 오를 때 크게, 하락할 때 크게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번에 조정이 나올 때는 얼마의 가격에서 조정이 나올지 이것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보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유동성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굉장히 연관관계가 S&P 500은 유동성과 어때요? 70%의 확률로 70%의 확률로 증시와 상관관계가 있고요. 비트코인은 몇 퍼센트? 90%의 상관관계가 있더라. 확인됐죠? 자, 볼게요. 자, 유동성 측면에서 미국은 왜 이렇게 긴축을 유지하느냐? QT를 제가 말씀드렸죠. QE로 전환되는 시점이 어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QT가 뭐예요? 양적 긴축이죠. 그죠? 자, 양적 완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 언제인가가 시장의 키포인트인데 자, 이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연준의 상징적인 금리 인하죠. 자,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만났죠. 만나서 최초로 만나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고 이 만남 이후에 제롬 파월 임기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다 이런 얘기가 루머로 확산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루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시에 또 어떤 내용들이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미국은 왜 다른 나라 국가들은 계속해서 어때 양적 부양책, 경기 부양책과 함께 어때요? 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왜 미국 연준은 계속해서 보수적인 입장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청자분들 5월 25일에 제롬 파월 제롬 파월이 제스코 베센트의 기사 내용 우리가 한번 읽은 적이 있죠. 자, 은행에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자,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은 겉으로는 어때요? 경기에 대한 양적 긴축을 유지하지만 뒤에서는 뭐예요? 유동성을 부여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2025년 5월 27일 날 스콧 베센트가 발언한 거예요. 대형 미국의 자본 규제적인 보완적인 레버리지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에게 어때요? 양적 완화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조치는 은행이 미 국채를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국채 시장을 즉 유동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서 스텔스 양적 완화, 이거 스텔스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자,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은행은 미 국채와 연준 지급 준비금을 자산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을 제외시킴으로써 재차 제조포 상에 약 2조의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자, 자산 내 지급 준비금을 어때요? 제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때요? 대차 제조포 상에 여유 자금이 2조 달러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어때요? 국채를 더 많이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10년물 채권 금리가 안정될 수 있고 장기채가 안정화가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지금 어때요? 뒤에서 앞에서는 긴축의 스탠스지만 뒤에서는 어때요? 금리 인하나 대규모 자산 매입 없이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게 스텔스 양적 완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텔스 QE, 즉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우리 청자분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신다. 1번 누르세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준 스텔스의 반응에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런 스텔스 양적 완화가 최근 연준은 3년 만기 국채를 200억 달러 규모로 매입했죠. 뒤에서 매입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뒤에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 대규모 채권 매입을 단행한 거 우리가 그때 체크해 봤죠. 자, 이는 2021년도 이후에 엄청난 규모입니다. 금리 인하 없이도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미국이 지금 긴축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자꾸 어때요? 그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거,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치는 이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 안정화 그리고 장기채를 안정시키기 위한
통화 정책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미국도요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코인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자, 하지만 우리 청자분들 꿋꿋하게 코인만 가지고 간다고 해서 시장에서 승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적인 스탠스를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왜 얘네가 올라가는지 지금 전반적인 금융 베이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유동성 공급 시기인지 확실하게 나 자신이 공부가 되어야지만이 어디서 뭐 해라 유혹되지 않고 본인이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가격이 떨어지면 또 어떤 얘기 나옵니까? 뭐 코인 끝났네, 상승세 끝났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이용하죠. 왜? 매체가 그걸 계속해서 퍼뜨리면서 어때요? 패닉세를 유발합니다. 자, 우리는 뭐예요? 그들은 매체와 결탁돼서 그들은 매체 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체 여러 가지 포드를 내포하게 만들어서 어때요? 패닉세를 유발해서 싼 가격에 쓸어 담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고갈되는 거 계속해서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자, 보시면 비트코인은요 거래소에서 너무나 많이 지금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고갈 보시면 자, 실시간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했죠? 자,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면 고래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요. 자, 채굴자들의 매도세가 나옵니다. 그들은 위에서 싹 쓸어가기 때문에 가격 하락보다는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왜? 남아있는 물량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유통 물량을 누가 팔아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양인데요. 지금 현재 그 채굴량보다 이 매입량, ETF로 매입되는 양이 몇 배 더 크고 있다.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쇼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우리 시청자분 아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채권 가격이 조금씩 어때요? 안정되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일단 트럼프 리스크가 잠잠해지면 채권 가격은요 안정세에 접어 들어갑니다. 자, 이거 보시면 10년물 채권 금리인데 어때요? 쭉 빠졌죠? 이제 빠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뭐 많이 올랐지만 44.5, 뭐 45 이렇게 올랐지만 지금 어때요? 그래도 꺾였다. 그죠? 꺾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장기채 단기 장기채가 좀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안불안하죠. 뭐 떨어지면 누구나도 불안불안해하지만 우리 청자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만약에 6월 말, 7월 말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지금 가격은 어때요? 저 밑에 있는 가격으로 여겨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자분들은 지금 현재 가격에 연연하지 말고 추세적인 관점으로 아직 어때요? 불장의 시작 지점에 놓여져 있다. 이대로 연속적으로 과거 사이클대로 간다면 250K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번에 얼마까지 갈까?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릅니다. 25만 달러, 30만 달러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광기가 끼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 곡물은행 어떤 얘기합니까? 곡물 무역 결제 때 어때요? 달러를 사용 안 하고 어때요? 가상자산 사용을 검토한다. 앞으로요, 무역 간의 결제에 달러를 배제시키죠. 특히 브릭스 국가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브라질, 남아공. 특히 얘네들이 어때요? 암호화폐로 결제를 한다. 앞으로.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자,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스탠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표를 시작으로 이제 졸트 보고서
그리고 ADP 민간 고용 등 주요 지표가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의장이 연설 예정이 되어 있죠. 1시입니다. 네, 1시. 네, 새벽 1시.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제롬 파월이 얘기할 겁니다. 루머를 퍼뜨렸다. 내가 뭐 사임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는데 이거 또 뭐 이게 퍼든지 진짜인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스콧 베센트가 이번에 어때요? 예, 그래도 트럼프의 만행을 또 잠재웠죠. 중국과의 합의 내용이 뭐예요? 예, 자 히토류에 관련된 협의가 좀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트럼프가 또 망발을 했다. 그래서 스콧 베센트가 자세하게 지금 나와서 브리핑을 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트럼프 관세 정책을 좀 해결 국면에 놓여져 있고요. 마무리가 된다면 윌러 총재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준 총재는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하 하겠다. 연준은 페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런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이 4시간봉 차트에서는 베어그레이드 패턴을 형성 중이고 지금 104,800달러 지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9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자분들 여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상대 간질 지수 RSI가 44를 기록하고 하락 모멘텀이 뒷받침되고 있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자분들이 공부를 하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본인의 확고한 심령과 공부가 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동행하시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죠? 왜? 요번에 작년 3월 달보다 더 많이 상승하기 때문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하락폭도 컸지만 상승폭은 더 클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영국의 상장사 IG그룹이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가상자산 현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 해당 서비스는 업홀드에 협력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봉크 등 31종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한다. 앞으로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스탠스가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 국가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 제롬 파월 사임설, 근거 없는 루머, 이제 비트코인 10만 달러 강세 유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가격은 우리 청자분들 앞으로 미국 장이 열리면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트래티지가 705개의 비트코인을 추매했다. 자, 비트코인 스트래티지가 이거는 굉장히 좀 과학이죠. 스트래티지가 매수를 하면 떨어지죠. 예, 떨어지다가 스트래티지가 매수가 끝나고 하루 이틀 후에 어때요? 반등이 나오죠. 예,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은 과학이다. 또 어때요? 내일이나 내일모레 또 반등이 나오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번에 확장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이거는 확률이 매우 높다. 왜 그러냐면 선행 지표가 굉장히 확장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예측치가 49.5로 나왔죠. 이게 50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시장 반등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23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11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 선행 지표가요. 확장 국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신뢰 지수도 그렇고 확장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부분이 이제 눌러졌던 게 좀 반등세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실시간 물가 지수를 체크 계속하죠. 자, 어때요? 요 구간까지 올라왔다가 어때요? 실시간 물가 지수 떨어지고 있죠. 지금 이것은 굉장히 코인 시장이 긍정적인 요소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자, 오늘 또 스콧 베센트 트럼프가 또 발표할 겁니다. 어떤 내용적인 측면을 얘기할 텐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관세 측면에서 스콧 베센트가 분명히 얘기했죠. 중국과의 협상에 여러 가지 뭐 리스크가 뭐 히토류 때문에라고 꼬집어서 얘기했어요. 히토류. 그 히토류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일단 시진핑과 뭐 전화통화 한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기사는 갑자기 또 기사화되죠.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무역에 대한 뭐 치킨 게임은 끝났다. 치킨 게임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올랐다가 다 좀 많이 빠졌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어때요? 이 시장에 또 한 번의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하락이었고요.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뭐 관세 때문이죠. 관세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때요? 반등 나옵니다. 왜? 이 구간을 겪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살짝 어떻게 흔들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뭐예요? 제조업 지표도 확장 국면에 놓여져 있고 전반적으로 어때요? 저 연준 총재들도 잇따라 트럼프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금리 내리겠다. 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은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기사 뉴스가 뭐 불확실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루가 다르게 감을 못 잡는데 악재면 악재, 호재면 호재 확실하게 나오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데 이 계속적으로 어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시장이 어때요? 불확실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때요? 유동성 지표와 매우 흡사합니다. 유동성 눌러주는 시기 지금 현재 눌러주고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더라. 오늘 아침에 봤죠? 그래서 우리 청자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주봉상 MACD 지표가 양전하고 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지금 막 형성됐다. 눌러주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 더 크게 간다. 그리고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테이스 양적 완화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 발표가 언제 나오냐? 제가 대략적으로 볼 때 7월 안에 나온다고 합니다. 7월. 7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떤 얘기? 은행에 대한 양적 완화. 아시겠죠? 그 스콧 베센트는 이 양적 완화 추진에 대해서 연준의 대규모 국채 매입이 공식적으로 어때요? QE를 제공한다. QE. 연준이 어때요? 잠시만요. 우리 청자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 부탁드릴게요. 제가 물 한 잔 먹고 올게요.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물 한 잔만 먹고 올게요. 1분간 휴식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뭐 전반적인 내용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적으로 우리 청자분들 개별적으로 우리 단기 매매 종목들은요 6월 추세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자. 그리고 초반에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청자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주장과 함께 동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청자분들 6월 단체방 이동했습니다. 우리 청자분들 6월 단체방 이동했으니까 우리 동행하시는 분들 6월 단체방 이동하십시오. 우리 땅잠사님들이 이동했고요. 떡님들은 내일 이동할 겁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잠시 정체될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시장의 흐름이 지금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초반에
정말 많은 자금을 트럼프가 시장에 돌게 했다면 초반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 초반에 관세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어때요? 계속해서 유동성이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스콧 베센트가 행하고 있는 이런 양적 완화 움직임이 앞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더 크게 확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오늘 23시 자, ISM 구매자 관리 지수 발표가 됩니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다? 시장은 다시 화답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자분들 모두 파이팅 외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자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전반적인 내용 인지하시면서 우리 청자분들 오늘도 파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주저